예, 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오늘은 혈자리 외우기 361개 외우기 마지막 영상입니다. 앞에 두 영상을 보고 잘 따라서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해보세요. 물론 혈자리가 다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은 그렇지만 이걸 해두시면 이게 기억법으로 자기를 연습시키는데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냥 혈자리를 외우시는 분들 많지만 그거 말고 이미지 기억법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훨씬 좋다고 했어요. 영어하고 한글을 동시에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이미지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이미지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아는 길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예요. 잘 아는 길을 잘 선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많은 이미지들이 이미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찾아서 갈 때, 운전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이름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다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따라서 찾아갑니다. 여기서 뭐 레프턴을 하든 라이턴을 하든 뭐 잠깐 섰다 가든 그때 다 그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모으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미지 구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첫날 뭐 여긴 제가 썼지만 이제 하루 정도 걸린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틀리지만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2일을 썼는데 그걸 무시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에 익숙하는 거예요. 익숙해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아는 거지만 그래도 순서도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익숙해지게 떠올리는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혈자 이름을 딱 붙이면 붙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길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을 정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충 해보고 저는 걸어 다니면서 아니면 차를 타면서 이미지를 사진을 찍거나 구글이나 구글 맵을 통해서 구글 스트리트 뷰를 통해서 이미지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좀 나열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되면 아주 그 잘 된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가 혈자리를 잘 외울 수 있고 혈자리를 한번 외우시고 나면 그 이미지들을 다른 곳에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지난번에 하셨다 그러면은 자, 혈자리 이미지를 목록을 확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쵸? 그러고 나서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으시면 훨씬 더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라요. 눈을 감으시고 1번부터 우리 지금 방광경을 하고 있습니다. 방광경. 왜냐면 방광경이 가장 많고요. 요걸 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그게 어렵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광경 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으시고 1번부터 67번까지 이미지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름 따라 가실 필요 없어요. 아직은요. 쭉 따라서 이미지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럼 아마 이게 될 겁니다. 자기가 자주 다니는 잘 아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돼요. 그러고 나면 또 눈을 계속 감은 상태에서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67번부터 1번까지 거꾸로 천천히 따라 올리면서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미지가 안 떠올라지면 다시 그 이미지를 보시고 연습을 하세요. 이 과정이 딱 되고 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5의 배수 5, 10, 15, 20, 25, 30, 35 이런 식의 5의 이미지들을 떠올릴 때 연습 다시 하는 거죠. 입으로 크게 5번 무슨 이미지, 10번 무슨 이미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5의 배수에 해당되는 이미지들을 크게 외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그 5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이상하게 크게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준비가 되면 랜덤하게 이미지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3번은 어떻게 하죠? 5번에서부터 앞으로 두 칸 오면 되죠. 그러니까 5번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고 앞으로 두 칸 오면 돼요. 그리고 6번은요. 5번에서부터 한 칸 뒤로 가면 되고 22번은요. 20번 이미지를 떠올리고 앞으로 두 개. 그리고 38번은요. 40번에서 앞으로 두 개.
53번은 55번에서 앞으로 2개, 59번은 60번에서 앞으로 2개, 64번은 65번에서 한 칸 앞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몇 번 하시면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누가 번호를 얘기하면 이미지가 탁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하는 순간에 그 번호가 몇 번에 해당되는지 알게 돼요. 이게 되면 이제 혈자리 이름을 준비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게 제가 2번에 걸쳐 설명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본인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핵심을 딱 찾고 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합니다. 제가 보신 분이 가장 빨리 하신 분이 당일날 다 끝냈어요. 이거를 67개를. 그리고 저에게 뭐 놀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신 분이 있거든요. 보통 한 2, 3일이면 이게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씩 하게 되고, 이 혈자리 361개를 다 외웠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그 자신감과 그 이 벅찬 감정이 제가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말로 한의 공부가 확 다가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그 소위 말하는 이미지 기억방이라고 있어요. 기억방이라고 인터넷 찾아보시면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기억방인데, 이 기억방은 우리 뇌는 다 이미지로 저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억방은 우리가 이미지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거기다 뭐 붙이면 마치 그림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의 그림이. 그 그림 연습하는 거는 유튜브에 가시면요, 로만룸 기억법, 뭐 기억방 뭐 이렇게 치시면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 기억방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고 초기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혈자리를 연결하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혈자리와 기억방 요거를 이제 길 따라 이미지로 연결하는 순간에 해결이 다 돼버린 거죠. 뭐 제가 한 거는 길 따라 기억법을 이제 그 혈자리랑 매칭시켰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그 발견 같아요. 뭐든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몰랐을 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알고 나면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 그 격수 자리에 해당되는 이미지예요. 이게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이거 구글 뷰에서 스트릿 뷰에서 구했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도시인데 옆에 이렇게 빈 그 농사 짓는 곳이 있어요. 특이하죠. 근데 여기를 가다 보면 저는 이 나무가 눈에 잘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격수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처음에 머릿속으로 했었어요. 처음에 이미지 없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여기다 격수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붙어요. 보시면은 마치 바닥에 그림에 만화할 때 바닥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하나 더 다른 걸 또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닥에는 이 이미지가 있고요. 그 위에다가 격수라는 글자를 마치 올려서 위에서 보면은 전체가 하나의 그림이 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눈 감으면 격수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 그림을 잘 쳐다보시고요. 이걸 쳐다보신 다음에 눈을 감아보세요. 감으신 다음에 그 나무의 격수라는 게 보이나요? 보이실 거예요, 아마. 희한하게. 그렇죠? 격수. 이걸 어떻게 붙일 거는 각자 고민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격수 했더니 붙어버리던데, 뭐 이게 안 되시면 여기다가 뭐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든지 해서 붙이시면 되는데, 한 개 정도 붙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붙여버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돼요.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음 거 보면은, 자, 다음 거 보면은 이래요. 이거는 제 간수 자리예요. 간수인데 여기 보시면 이 번호가 있죠. 방광경 18번. 이거는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길 따라서 이미지를 쭉 나열했기 때문에 18번째니까 20번째에서부터 이렇게 오면 되죠. 그죠? 이렇게 구했어요. 그 다음에요, 이 그림 중에서 어느 거를 나의 간수라고 할 거냐 했을 때, 이런 것보다는 여기 특이한 게 뒤에 변전소가 있어요. 이 변전소가 있단 말이에요. 변전소에다가 여기다가 간수 붙이면 돼요. 간수 이렇게. 근데 이 간수를 어떻게 붙일 거냐? 저는 이렇게 했어요. 변전소를 지키는 간수.
그 깜빵 지키는 간수처럼 그렇게 했어요. 물론 뭐 변전소에 어떻게 간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미지로 뭘 외울 때는 정상적인 것보다는 좀 특이하고 야하고 괴팍하고 뭐 기괴하고 이럴수록 더 잘 외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변전을 지키는 간수 이렇게 했더니 붙어버리더라고 머릿속에서. 그렇지 변전을 볼 때마다 저는 간수라는 게 딱 떠오르죠. 그러면 이게 하나 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한 이미지가 또 외워진 거니까 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위경의 20번 승만 자리예요. 승만 자리인데 보통 길을 가면 자꾸 길 이름을 외우시려고 그러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길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LA 가는 길에 여기를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렇게 만나면 사거리가 나와요. 사거리가. 사거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 사거리가 제 승만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연하게다 승만 쓰셔도 되긴 돼요. 그렇지만 저는 이 중에서 조금 더 그 초점화 시키기 위해서 주유소가 있거든요. 이 주유소에다가 승만을 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주유소에다가 승만을 어떻게 붙일 거냐. 그거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승만 했더니 붙었는데 안 되시면은 뭐 승만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코미디언이 주유소 앞에서 이렇게 광고하네 춤추면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서 옛날에 기름을 넣으셨다 그러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름대로 간단하게 스토리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빨간색으로 그 이미지에다 쓰셔도 되고 그렇게 붙어버려요. 저는 이 머릿속으로 했었는데 이게 붙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된다 그러면 다른 분 당연히 되겠죠.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는 또 비양 자리예요. 비행 자리인데 비양 자리인데요. 이제 그 방광경 58번 비양 자리인데 이게 길이에요. 이 길이거든요. 이렇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여기에서 여기다 비양을 하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멀면 내가 지나다니는 것에서 멀면 조금 불리한 것 같아요. 지나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가까이 눈에 띄는 게 이거였어요. 여기에 배전판인데 이 배전판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배전판은 눈에 잘 안 띄거든요. 많이 없다 이거죠. 설치된 곳이. 그래서 여기 가장 눈에 띄어서 여기다가 비양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비양 써놓으면 붙어버려요. 눈을 감으면은 비양이 보이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뭐 제 그림이라서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이런 그림을 봤다. 이렇게 이미지는 외우는 게 아니고 보는 거거든요. 보면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죠? 근데 자기가 잘 아는 이미지라면 얼마나 잘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그냥 비양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공효를 여기다 붙이시게 되면 붙어버려요. 이제 요거는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시면은 요게 이미지 기억법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이미지에다가 내가 외우고자 하는 것을 붙인다. 이게 이미지 기억법이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이미지 기억법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 인터넷에 가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배우세요. 이게 나중에 공부를 나중에 많이 하시게 되면 점점 외울 게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까먹고 외우고 이걸 반복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잘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지금까지 쭉 했던 것을 정리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영어명은요, 요거는 길 따라서 가면서 5번, 10번에 해당하는 5의 배수번에다가는 크게 말하라 그랬죠. 그럼 이 영어명은 저절로 외워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있죠. 그럼 거기다가 오늘 영상에 했던 것처럼 혈자리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미지에다가. 그 이미지와 혈자리가 하나의 그 그림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다 해결된 거죠. 뭐. 그죠?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빠르면 하루, 좀 길면 한 3, 4일 내에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끝났을 때 말씀드렸지만 진짜 주여 그러신 분도 있고 엄마 그러신 분도 있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 생긴다고 해요. 저도 그랬고요. 막 그냥 학교가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막 그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1번부터 67번까지 거꾸로 67번부터 1번까지 다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번호가 나오면 이미지를 통해서 서로 외우는 거죠. 이렇게 번호, 여기 번호가 있으면 넘버가 있고 어떤 이름이 있어요. 네임이
그럼 이 두 개를 이미지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됩니다. 이거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하시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혈자리 외우기가 다 끝나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는 한의사분들이 혈자리 외우기 때문에 정말 고민들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됩니다. 그리고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잘 안 까먹어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요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그 사진 찍을 생각 진짜 못했어요. 될지 안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저렇게 번호를 쓰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죠. 물론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미지 이렇게 했는데도 돼요. 사진을 찍으면 훨씬 효과가 좋죠. 그리고 이걸 해보실 때 그냥 막연하게 그 혈자리 이름 간단하게 외우지 마시고 조금 요령은 이렇게 그 혈자리를 외우실 때 보이시나요? 크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혈자리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혈자리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위치와 혈자리 이름과 공효를 붙여서 하나의 이름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서부터 할 때는 뭐 오지정락, 오온유극 그러면은 위치와 혈자리 이름과 공효가 써 있잖아요. 삼필령락, 그 다음에 발목에서는 오축빈, 오광명락, 삼현종수 하면 우리가 혈자리에서 외워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치가 필요 없을 경우는 합곡원, 양계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 외워야 된다는 오수혈, 그 다음에 특수혈들이 그냥 다 한꺼번에 외워져요. 그러면 따로따로 뭐 고민하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한꺼번에 다 해결이 돼요. 그럼 혈자리 361개를 외우는 순간 거의 대부분의 혈자리에 관련된 것들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제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쭉 361개를 모아놓고 이미지를 쭉 나열할 수 있고 그러면 혈자리를 다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혈자리만 외우기에 쓰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 많은 이미지들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뭔가를 외울 수 있는 엄청난 그 자원인데 이거를 못 쓰면 안 되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361개를 다 외웠기 때문에 이미지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테이블을 모아서 만들 수가 있어요. 낙혈의 공효 그래갖고 외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캘리포니아 시험에는 잘 나와요. 근데 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거 외우려고 다들 고민 엄청 하거든요. 혈자리마다 뭐 실증이냐 혈증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증상들이 이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 테이블을 이렇게 변형을 했죠. 여기 12경락이 있고요. 여기 낙혈이 있습니다. 낙혈에 해당되는 이미지들이 있죠. 여기 이미지들이 쭉 있습니다. 이미지를 쭉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죠. 그럼 여기 실증이고 허증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열결이라는 낙혈 자리에 이제 공효, 낙혈의 공효를 외웠는데 실증일 때는 어떤 증상이냐 그러면 수장열 그래갖고 손바닥이 후끈후끈 거린답니다. 그럴 증상인데 열결락을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열결락의 그 혈자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고 해요. 그럼 수장열 손바닥이 후끈후끈한 거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저의 열결락은 우리 이웃집이었거든요. 이웃집 그 집이 다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제가 넘어진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딱 넘어지면 어때? 손바닥을 딱 짚어야 되잖아요. 손바닥을 짚으니 손바닥이 조금 이렇게 까지겠죠. 그래서 열이 나는 거 후끈후끈해. 그럼 수장열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이런 식의 어떤 사건의 이거를 요 그림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손으로 안 써도 돼. 그냥 머릿속에 한 번만 떠올리시면 그게 붙어요. 해보시면 돼요. 정말 신기하게 붙습니다. 딱 붙어요. 그리고 허증일 때는요. 넘어졌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났죠. 앞에 뭐가 미끄러운 게 있었나? 그래서 그 집에다가 오줌을 싸주고 나왔다. 그랬더니 유뇨 빈뇨가 해결이 되죠. 오줌과 유뇨 빈뇨를 연결하면. 그러면 열결락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오르는 순간에 낙혈이고요. 열결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미지에 붙어 있는 연결된 이름과 실증, 허증을 같이 연결해서 이 이미지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스토리를 딱 집어넣으면 그냥 외워져요. 그러면은 이 테이블을 진짜 순식간에 만들어서 외울 수 있고, 이건 안 까먹어요. 거의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테이블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복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외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반복이 제일 좋은데 너무나 시간 낭비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지 기억법을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361개의 이미지들을 어디에 또 쓸 수 있냐면, 이제 저는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뭐 영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또 왜 그 스페인어를 하냐 그러면은, 이 캘리포니아는 라티노, 그 멕시칸이나 이쪽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한 50%가 그분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흑인보다도 더 이제 스페인어 쓰는 분들이 넘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해두면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가까운 곳들이 중미라든가 이런 곳은 이제 스페인어가 많이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스페인어는 영어보다 배우기가, 한국 사람이 배우기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쉽습니다. 네, 믿지 못하겠지만 제가 요즘 이제 스페인어 문법 강의를 하고 있어요. 기초 문법, 기초하고 중급. 근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외워야 돼요. 문장을 많이 외울수록 좋은데, 그때 하는 방법이 이것도 똑같아요. 저가 쓰는 방법이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이, 짧은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외국어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때아유도라는 게 있고 때예버 아뚜까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잘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짧은 문장을 외워야 돼요. 이거 못 외우시는 분 없죠. 이 짧은 문장 다 외워집니다. 각각의 문장은 외워지는데 이게 쌓이면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헷갈리거든요. 제가 처음에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나요? 외우기에서 정말 어려운 거는 그 외우기 자체보다는 이 순서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많아지면 어려워집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벌써 이미지가 있잖아요. 혈자리도 외웠던 그 이미지가 쫙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 이미지에다가 한 문장씩만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붙어요. 그쵸? 한 문장을 외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많아져도 이미지 하나만 떠올리고 그 이미지에 맞는 외국어 문장 하나만 딱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 361개 정도의 문장을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언어는 한 300여 개의 기초 문장을 외우면 기본 말은 되잖아요. 뭐 듣기라든가 이런 건 각자 노력하셔야 되지만 여기다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행을 갔을 때 스페인어 그 어학원 갔어요. 단기짜리 짧은 데 갔는데 거기 선생이 제가 잘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문장은 다 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그거 어떻게 했냐고 막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쳐 주고 왔어요. 이 길 따라 이미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는 나중에 의대를 가겠다 그러는데 외울 게 너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제 방법을 듣고 몇 개 연습해 보니 되니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 말고도 활용할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한의를 떠나서라도 해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이고요. 예,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연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